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권 시절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국민대 운동권 출신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성신여대 교수 시절 참여한 자유우파 성향 시민사회단체인 한국자유회의를 극우단체라고 국회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매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한국자유회의 주요 멤버인 조성환 경기대 교수와 이강호 국가전략포럼 위원, 도희윤 자유회의 사무총장 등은 9월 12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주사파 전체주의자가 자유민주 지식인들을 극우 전체주의자로 몰았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한 뒤 윤건영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조성환 교수와 이강호 위원 등은 지난 국회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단체를 극우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공개적으로 매도했다면서 이는 북한 공산 전체주의 집단의 통일전선 전략을 추종하며 허구를 앞세운 선전선동으로 국민의 정치의식을 오도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파괴하고 있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집요하고도 비열한 명예훼손 책동이 아닐 수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윤 의원은 2017년 당시 한국자유회의 발기인으로 참여했던 500여 명에 달하는 대한민국 자유애국 지식인들의 가치와 명예를 모욕하고 훼손했다면서 윤건영 의원은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또 한국자유회의는 자유민주주의를 신장하고 강화하는 데 모든 열정과 노력을 다하고 있는 단체로서 반대한민국 세력의 체제 파괴 망동에 적극 싸워나갈 것을 선언한다면서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국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윤건영이 이번에 국회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김영호 통일장관을 향해 한국자유회의를 극우단체 운운한 것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황당한 헛소리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한국자유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탄핵정변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17년 1월 창립된 단체입니다. 당시 이 한국자유회의 추진위원회의 실행간사가 8명이었는데 거기에 바로 김영호 당시 성신여대 교수, 또 서명구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강사, 유광호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 조성환 경기대 교수,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이태희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 같은 이런 8명이 실행간사로 추인됐습니다. 면면을 보더라도 무슨 극우 전체주의자들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 먼 자유민주주의 성향의 그런 지식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자유회의는 당시 창립선언문 등을 통해서 광장의 열기가 법치와 대의정치의 원칙을 압도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를 수습하기보다는 편성하려는 자들이 힘을 얻고 있다면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치권의 포퓰리즘 행태를 질타했습니다. 자유회의는 이어서 북한의 전체주의에 대한 경계를 허무는 목소리까지 노골화되면서 전체주의적 움직임에 고삐가 풀렸다면서 우리 자유민주 지성인들은 시대착오적인 전체주의 위협의 대두에 결연히 맞서 싸워나갈 것을 선언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한국자유회의를 향해서 바로 극좌 학생운동권 출신인 윤건영은 반대로 오히려 극우 전체주의 운 이렇게 매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자유회의 주요 멤버들이 윤건영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한국자유회의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고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게 전쟁을 선포한다면서 발표한 주사파 전체주의자가 자유민주 지식인들을 극우 전체주의자로 몰았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자유회의는 이 성명서에서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라고 문재인 대선 후보는 선거기간 내내 외쳤다. 당선 후 취임식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맹세했었다. 그러나 그 이후의 행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전혀 부합하지 않았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촛불혁명정부의 대통령을 자칭한 것은 대한민국을 혁명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었으며 촛불혁명정부는 대한민국의 헌법체제의 요체인 대의민주주의에 위임된 권력의 자격이 아니라 생성적 권력의 개념에 의거하여 국정을 운영하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과 권력 행사는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1호 인민을 연상케 했다.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비서실은 북한 노동당 서기실을 방불케 했다. 청와대 비서실의 행태는 소련과 중공 그리고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전형적 통치 방식인 민주집중제를 닮아 있었다. 부처장관의 역할은 유명무실했고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 참모총장을 오라 가라 주물럭거렸다라고 질타했습니다. 한국자유회에는 이어서 그들은 이른바 촛불혁명에 참여한 국민만이 진정한 주권자라 강조하고 참여하지 않고 반대한 국민들의 주권은 무시했다. 보편적 국민이 아닌 자신들을 지지하는 정치적 인민만을 주권자인 양 대했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주권 원칙의 부정이었다. 그런 한편 직접민주주의를 이상적인 것인 양 내세우며 절차적 민주주의에 기반한 대의제를 민주주의가 아닌 것처럼 매도했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실질적 민주주의,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강조했다. 그런데 실질적 진정한이라는 수식어가 겨냥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의 삭제였다. 자유민주주의의 부정이었다. 이 같은 행태는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주아 민주주의로 매도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으로 주장한 마르크스, 레닌주의 등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자유회에는 그들은 그 내심을 북한과 중국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도 보여주었다. 그들은 북한과는 생명공동체이며 중국과는 운명공동체로 남북중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가고자 했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가 말하는 자유가 아닌 레닌의 연설문에서 곧잘 인용되었던 모두의 자유를 강조했다. 그리고 국민의 자유가 아닌 민족의 자유를 앞세우며 우리 민족끼리를 외쳤다. 민족의 평화라는 프레임으로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를 다 무너뜨렸다라면서 문 정권은 임기 말까지 남북중 3국 간 종전선언을 주도하다가 마지막에는 남북 간 종전선언을 제기했다.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닌 대한민국이 북한과 종전선언을 하자는 것이었다. 이것은 유엔사나 주한미군 철수 문제 정도를 넘어 대북한 항복선언과 다름없는 것이었다. 남북 간만의 종전선언은 북한의 침략전쟁인 6.25 전쟁을 김일성의 조국 해방전쟁으로 인정해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6.25 때 참전했던 미국을 비롯한 자유우방 국가들 모두를 한민족의 적대 국가가 되게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운명을 파괴하는 것과 다름없는 기도였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문 정권은 입만 열면 사람이 먼저다, 사람 사는 세상, 사람 중심의 세상,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등을 외치며 국민, 시민, 인간이 아닌 사람 타령을 정권 내내 주절거렸다. 그러나 월남했던 황장엽 선생에 따르면 바로 그 사람은 북한이란 공산전체주의 사회의 어버이 수령인 김일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대놓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말하지 못하니 민주파리, 평화파리를 하고 사람 타령을 하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이라는 말로 국민을 현혹하려 한 것이다. 문 정권은 그러면서 은근슬쩍 공산주의자 김원봉을 대한민국 육군의 뿌리라는 희대 역사적 정치적 사기를 시도했다라고 문재인 정권을 강도 높게 규탄했습니다. 이어서 문 정권의 이 같은 행태는 우연한 것이 아니었다. 주사파 운동권 출신들이 문 정권의 청와대를 채웠다. 그들은 문재인 본인도 말했듯이 베트남의 민족 해방전선을 흠모했다. 주사파는 김원봉만이 아니라 김일성의 항일투쟁을 그대로 믿고 추앙했었다. 그들은 과거의 그 습성을 전혀 떨치지 않고 있음을 집권기간 내내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면서 그래서 대한민국 자유애국 시민들은 문 정권을 주사파 정권이라고 불렀다. 그 주사파 정권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청와대 비서 중 한 명이 바로 윤건영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민족해방 즉 NL계 운동권들을 주사파라고 칭하는 이유는 이들이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신봉하기 때문이다. 김일성 주체사상 중 정치사회 생명체로는 어버이 수령이 정치와 사회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인민은 수령의 약속의 자식으로서 수령 호위를 위한 총폭탄이 되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면서 주사파 출신 윤건영 의원은 며칠 전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참여했던 한국자유회의를 극우단체라 했다. 매도였다. 한국자유회의는 극우는커녕 그에 정반대되는 진보적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단체다. 한국자유회의는 여러 학자와 지식인들이 학문적 자유와 양심의 입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담론의 확대에 노력해왔다. 윤건영 의원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노력을 극우라고 한 것이다. 그는 대다수 국민들이 한국자유회의를 극우단체로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그 대다수 국민이란 어떤 국민을 얘기하느냐고 되받아쳤다. 윤 의원은 그에 답하지 못했다면서 그를 만했다. 윤 의원의 질의 속에는 민주주의만 거듭 언급되었지 자유민주주의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윤 의원이 자유란 단어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자유의 소중함을 경원시하는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문정권 5년의 반대한민국 여적죄와도 같은 행태와 파괴 행위들을 상기해보면 헤아려진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자유회의 성명서는 이어서 한편 윤 의원에게선 헌법 2조에 기재된 주권자로서 국민의 의미를 이해할 만한 지적 소양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 프랑스 혁명 당시 자코뱅의 공포정치는 최초의 전체주의적 폭주였다. 자코뱅이 그 같은 과오를 범한 것은 루소의 일반 의지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되었다. 루소의 일반 의지를 완전하고 무결점인 인민의 전체 의지로 곡해하면서 전체는 하나를 위하고 하나는 전체를 위한다는 전체주의적 행태를 보이게 된 것이다. 왕이 사라지고 국민 또는 인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에서 민주주의는 두 가지 행태로 나타났다. 하나는 자유민주주의고 다른 하나는 인민민주주의다. 그런데 인민민주주의는 결국에는 수령이라는 왕과도 같은 존재를 다시 부르게 된다. 즉 인민민주주의는 결국 수령체제로 전락해 민주주의를 다시 파괴해버리는 것이다.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윤 의원이 강조했던 국민주권은 기만술이었고 실질적으로 그가 의미했던 것은 바로 인민민주주의적인 인민주권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명서는 이어서 따라서 윤 의원의 언사는 북한식 전체주의를 맹신하는 전체주의자가 자유민주주의를 강화하지 않은 진보적 입장의 한국자유회의를 적대시하기 위해 그 본질을 훼손시킨 것과 다르지 않는 것이다. 한마디로 전체주의자가 자유주의자를 전체주의자로 매도한 셈인 것이다. 이렇게 강도 높게 규탄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 있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따라서 윤건영 의원의 언사는 북한식 전체주의를 맹신하는 전체주의자가 자유민주주의를 강화하자는 진보적 입장의 한국자유회의를 적대시하기 위해 그 본질을 훼손시킨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한마디로 전체주의자가 자유주의자를 전체주의자로 매도한 셈인 것이다.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성명은 이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지식인은 자유와 평등이 서로 다투는 기량작용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조금만 서구 지성사에 관심을 가지면 중세 이후 철학자들과 근대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민주주의가 우민정치로 전락하는 위험을 얼마나 경계했는지 금방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들 수많은 철학자들과 정치사상가들은 로마의 공화주의에서 시작된 전통적 공화주의와 그 이후 발전된 시민적 공화주의를 소중히 했다. 오늘날 세계적 보편으로 자리 잡은 자유민주 체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근대적 정치의 대표 선두였던 영국은 물론 이후 서구의 모든 나라들의 역사가 그랬다. 자유주의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결합되는 역사적 과정이 근현대 수백 년에 걸쳐 이어졌다. 오늘날과 같은 모습의 자유민주 체제는 그 같은 장대한 여정 끝에 이루어진 문명사적 성취다.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을 인민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공산 전체주의자들은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면서 청소년기에 교수였던 부친으로부터 선물받은 선택할 자유에 심취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때부터 줄곧 개인의 자유를 강조해왔던 법률가이자 지식인이었다. 이런 윤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상식적 역사관과 자유애국 지식인으로 구성된 한국자유회의의 가치관은 당연히 동일하다.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그 어떤 연관성도 없다. 그 사실을 윤 의원은 절대 믿으려 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자유회의 성명서는 마지막으로 최근 윤 대통령은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 세력을 질타하는 대국민 선언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금 그에 저항하며 윤 정권 탄핵을 운운하는 당치 않은 언사를 내뱉었다. 윤 의원이 한국자유회의를 극우 세력으로 매도한 것과 민주당이 자유투사 태영호 의원을 북한에서 온 쓰레기라고 표현한 은행들이 그 맥락을 같이 하는 또 한편의 사특한 정치적 도발 행위다라면서 윤 의원은 2017년 당시 한국자유회의 발기인으로 참여했던 500여 명에 달하는 대한민국 자유애국 지식인들의 가치와 명예를 모욕하고 훼손했다. 윤건영 의원은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성명서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건영 같은 자가 한국자유회의의 지식인들을 무슨 극우 전체주의자 운운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망발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윤건영이 지금까지 살아온 게 어떻게 살아왔는지, 대학생 때부터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윤건영이 자유우파 성향 지식인들을 향해서 극우 전체주의자 장난하는 겁니까? 말장난도 저 정도면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말장난이죠. 그런 점에서 한국자유회의 구성원들이 윤건영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은 아주 적절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